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24일 기술적 분석 A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상반기가 2024년 상반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 것들 잘 차근차근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엎어지고 했다가 좀 뒤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가 최근에 수급 구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동시반기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고, 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치고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1, 2위를 다투고 엔비디아는 조금 밀려서 그 아랫단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3%가 밀렸다라고 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장난치는 거죠. 올라오는 각도와 패턴과 이 속도가 얼마였는데 그 정도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치고 올라왔었던 에너지가 추가적인 탄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화가,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밀려가지고 3등권을 유지하다가 또다시 이제 어떤 실적 시즌이나 어떤 흐름의 패러다임이 뜨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 다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무조건 어떻게든 매수해야 된다라 그러면, 예전부터 이야기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하는 거는 매집하는 거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엔비디아를 쫓아가기는 조금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게 어떤 여러가지 경험상의 통계상의 흐름으로도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를 내가 약간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적어도 100불라인 정도의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있었죠. 오신 분들 또 재밌는 시간 같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또 공개를 해 놓으니까 언제든지 시간 되실 때 라디오 듣듯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가 있는 주에는 토요일 기관차가 없고, 그 다음에 라이브가 없는 주에는 토요일 기관차가 있고, 이렇게 좀 변경되었다라는 거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 유튜브 멤버십 오시는 거 환영드리고, 저희 공식 카페 본 가족은 당분간 좀 받지 않는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원래 월요일날 모닝브리핑은 조금 길게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은 예전보다는 좀 짧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미국 시장도 말 그대로 지금 그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인데, 상단받고 하단 왔다라고 해서 이걸 꺾였다, 그쵸? 30분의 추세 전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꺾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혹여나 다시 올라탔다가 꺾이는 더블링의 개념이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조금 의심해보는 정도이지 어딜 봐도 증거는 없다라는 거. 전일의 음봉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적어도 이 갭자리를 메우거나 깨고 내려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어떻게 보면 끝단을 잡아내려고 SQQQ 같은 종목들 노리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런 거 이탈 때마다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노리셨던 분들은 이미 이 아래에서 물려가지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그거를 노려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마지막을 잡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냥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계속 종목 보는 거지, 저는 반대 방향으로 잡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자리를 아일랜드 갭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나름 좀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그냥 아일랜드 갭으로 남겨져 있으면 밟고 올라가면 고민 없이 그냥 올라가는구나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갭으로 이탈하게 되면 밀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찍고 다시 반등이 오겠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랑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었는데 요 자리를 메우는 바람에 밟고 가도 어영부영이고 깨져도 좀 어영부영인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 122평은 아직까지는 깨지려고 올라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디딜려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뭐 밀리는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지수의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비해서는 종목들 예측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해당 종목들이 뭐 대표적인 게 동해가스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니까 이탈했다가 갑자기 갭상승해서 날아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딴 거 노리기보다는 내가 보던 종목 계속 노리는 게 그나마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미있게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2차전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꺾이니까 다시 내려오죠. 물론 2차전지는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패턴이 여기에서 그쵸? 1차 목표를 달성했으면 2차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자리 내려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자리 내려왔다가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2차전지가 다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때려잡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라. 이슈 때문에 계속 매몰돼가지고 부정적인 게 쌓여가지고 갑자기 여기 던지고서 이제는 반도체로 가야지,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라이브 방송 같이 들으시다 보면 조금 더 매매적인 아이디어 혹은 전략이 좀 탄탄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점심때 런치박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그리고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